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그 사과 사진 봤습니까? 봤죠. 저는 처음에는 뭔 뜻인가 이랬더만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왜 저랬나 싶기도 하고 네. 하여튼 주말간에 계속 그 얘기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장 청구가 됐는데 어떻게 손준성 검사 네. 변호사로서 한번 전망을 해보세요. 발부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할까요? 네. 아마 영장 청구한 게 약간 이례적이에요. 그럼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 그러거든요. 이례적이라는 얘기는 다 하던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결과는 이례적이라는 얘기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겁니까? 예. 장담하기 좀 어렵을 것 같다. 만만치 않다.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인터뷰 네. 과정에서 물어봤는데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이죠. 네, 공수처 차장도 판사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그 총괄하고 있는 게 차장인가요? 네 차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처장,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이면 네. 이렇게 그 영장을 치면 판사가 어떤 그 회로로 이제 판단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저는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한 거다. 소환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오지도 않고 음,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음. 더 조사할 건 없고 그래서 영장 그러니까 청구 아닌가 생각이 왜 듭니다. 소환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라고 하는 여론의 문매를 피해가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법원으로 떠넘겨 버린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발부 안 해주는데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그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좀 크지 않을까. 음. 물증은 뭐 지금 확보가 됐거든요. 다 확보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손준성 검사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어버리면 손준성 검사는 언제 소환 조사하는 거예요? 못 부르죠. 언제 나올지 모르겠죠. 부르겠지. 당장은 안 나오겠죠. 11월 5일 김웅 의원은 김웅 의원도 11월 5일 이후에 예. 그렇게 11월 되는 5일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 선출되는 날이니까요. 네. 그 전으로 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11월 5일 지나가면 공수처가 이제 수사에 힘이 빠질 거고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아이고.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뭐 이제 영장 발부 여부는 뭐 어차피 하루 상관이잖아요. 네.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한번 보시죠. 뭐 어떻게 될지. 네, 오늘도 어찌 본다면 어찌 연관돼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좀 그 얘기를 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개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꿩의 머리박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요새 참 재밌네요. 꿩의 머리밖에요. 동물의 왕국이 됐습니다. 천기 누설이. 앞에 지금 꿩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림도 잘 해놨어요. 지금 꿩이 나왔습니다. 꿩의 머리박개가 뭔가 네.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네. 드리면 자 매가 저공 비행을 해서 꿩을 노리고 있습니다. 꿩은 필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내 뭐 이게 속도가 차이가 너무 크니까 따라잡히죠. 그래서 잡히죠. 불리함을 느낀 꿩이 어떻게 합니까? 숲에 몸을 숨기고 결국은 머리를 풀섭에 박죠. 네. 그러면 매가 안 보이죠. 나는 안 볼란다 차라리. 그러니까 매가 안 보이니까 매가 사라졌다고 착각을 하는. 나는 매를 안 볼란다. 이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꿩의 머리박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개소리의 심리 구조하고 거의 똑같다. 그죠? 비슷합니까? 예. 내가 그 느낌 내가 안 보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안 볼란다. 내가 그렇게 보면 진실인 거고. 네. 똑같은 거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잖아요. 맞습니다. 뭐 틀린 거 없잖아. 예, 같습니다. 자, 제가 왜 근데 근데 꿩의 머리밖에 얘기를 또 어디서 또 개소리하고 연결된다면 또 그쪽인가요? 또. 아니, 자 한번 네. 봅시다. 자, 꿩의 머리박기 비슷한 행태. 자, 윤석열 캠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캠프 차원에서 나타나는 행태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일단 최근의 사례 한번 두 개부터 제가 제시하겠는데요. 자, 인터뷰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 인사들이 했던 말인데 자, 첫 번째 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자꾸만 뭐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뭐 민주당 대표가 한번 거들고 또 MBC PD수첩을 거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라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만 하는 거지. 우리는 사실 캠프 내부에서는 이 사건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시선 집중에서 네. 권성동 그 본부장이 했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 예. 자, 그 다음 또 한 분의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보시죠. 글쎄요, 그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부인인 김건희 씨 무슨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수사만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거든요. 보면 이런 어떤 일련의 주장들이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공수처에서 빨리빨리 좀 진상을 규명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본선 리스크다라고 주장하는 아마 뭐 홍보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일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자, 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사건하고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김경진 대외협력특보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네. 어제 그 KBS 라디오 최강 시사 인터뷰와 한 대목인데 권성동 본부장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고 했고 김경진 특보는 일도 신경 안 쓰고 있다고 했어요. 똑같잖아요. 같은 말이네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같은 신경을 말입니다. 안 쓰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예. 자, 윤석열 캠프 이런 태도는 무시일까요? 아니면 외면일까요? 무시와 외면의 차이. 네. 자, 한번 봅시다. 네. 무시일까 외면일까 이걸 알려면 양방향 두 갈래로 짚어야 되는데 종횡무진을 해야 됩니다. 종횡무진. 종적으로 살피고 횡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네. 자, 한번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한정을 해서 한번 좀 짚어봅시다. 좋습니다. 먼저 종인데요. 예.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괴문서 운운하면서 증거 있으면 대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출처 어디 있냐? 그러면서 괴문서 아니냐? 출처의 신빙성을 의심하더니 네.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내용 속 윤석열 이름 석자 등장 여부가 논란이 되니까 바로 입장을 내서 윤석열이 나온다고 보도한 MBC를 성토를 했어요. 윤석열이라고 왜 오보를 하느냐라고 그렇죠. MBC만 했었어요. 이렇게 보도니고 오보 예. 아니었어요. 근데 통화 내용 전체가 공개되니까 그제야 조금 전에 이런 인터뷰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변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 그 꽁 같은데요. 그잖아요. 꽁 같아요. 예. 이 순간부터 이제 예. 횡의 어떤 그러니까 저기 그 측면도 봐야 되는데 네. 윤석열 후보 본인만이 아니라 윤석열 캠프 인사들이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경 안 같이. 쓰고 있다고. 똑같이 신경 안 쓴다라고. 종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쭉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처음에는 출처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뭐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입 딱 닫아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 시점부터 윤석열 캠프 인사들이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논법을 피우고 있는 거죠. 네. 그잖아요. 바로 종과 횡이 만나는 그 지점. 예. 여기서 그 계기점이 뭐예요? PD수첩이에요. 그잖아요. PD수첩이 통화 내용을 공개한 지난주 화요일 밤에 윤석열 캠프는 바로 입장문을 냅니다. 냅니다. 예. 냈어요. PD수첩이 악의적 짜깁기를 통해서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 성토하는 한편 통화 내용 공개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고발을 시킨 게 아님이 명백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선언을 합니다. 윤석열이 아닌 게 확인됐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쓴다. 네.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딱 저거예요. 맞네요. 딱 그러니까 맞네요. 예. 정리란 뭐냐면 예. 예. 윤석열 캠프가 의혹의 본질을 임의로 규정을 했어요. 윤석열이 아닌 게 확인됐다. 통화 내용을 통해서. 예. 그렇게 딱 임의로 그 규정을 한 다음에 대응 기조로 뭐냐면 무신경으로 전환시켜 버린 거죠. 말 그대로 꽁 같은데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아니다. 나는 뭐 머리 받겠다. 그러니까요. 안 볼란다. 이거랑 비슷한데요. 그잖아요. 오. 이게 지금 꽝이 머리 밖에 비유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나만 두 눈 질끈 감으면 저공 비행하면서 한 방을 누리는 메이 존재가 사라진다는 사고. 이런 거로서 개소리, 즉 나이 느낌에만 몰입해서 아무 이야기나 내뱉는 행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본질은 철저히 뭐냐? 자기 위주라는 겁니다. 이야, 맞네요. PD수첩 공개했어. 내가 봤어. 내가 봤는데 아무리 봐도 윤석열이 시켰다라는 근거는 아니잖아. 고로 윤석열은 개입돼 있지 않고 관련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야. 이로써 상황 끝. 땅땅땅.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신경 안 써. 마음대로 떠들어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네. 정리하면. 맞습니다. 그잖아요. 꽁의 머리 받기랑 비슷합니다. 그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자기 위주는 필연적으로 타자의 부정으로 이어져요. 뭐냐면 자, 의혹이라고 하는 윤석열 바깥에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의혹이라는 타자를 부정을 해요. 더 이상 의혹은 없다. 더 이상 의혹은 없다라고 선포를 함으로써 세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정당성과 이런 것 자체를 부정을 해버려요. 네. 그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국민이라는 타자를 부정을 해버려요. 아, 더 이상 소명할 게 없으므로 소통도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과 소통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될 수 신경 안 있네요. 쓰니까요. 마음대로 떠드세요. 우리는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잖아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네.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증거 있으면 대라.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건 사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내가 피의자가 됐고 의심을 받는데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그런 근거를 대봐. 네. 그럼 우리가 내가 방어하기 이럴 거잖아요. 사법적 방어 논리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봐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또 그잖아요. 보면, 네. 그거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을 의심되는 자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 그러면 증거를 대라 그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그 사법의 피의자는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대통령이 되고자 국민 검증대 위에 올라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렇죠. 국민들 앞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지 꽁에 머리 박기를 해서는 안 아니 된다는 그 말씀이죠. 대선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 가운데 네. 사실이 아닌 것도 많죠. 그렇죠. 그런데 뭐 쌍방 다 똑같죠. 여야 똑같이. 아, 예.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구나라고 판정을 내리는 주체는 국민이지. 국민이지. 후보 본인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해서 아닌 게 후보 아닌데요. 본인은 국민이 그렇게 아 이건 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소명을 다하는 맞습니다. 그건 예. 의무예요. 의무.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의무죠. 그렇죠. 그건 소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분과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소명할 의무가 있는데 내가 이미 이거는 소명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나는 소명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소통 안 해. 이것처럼 일방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게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네. 더 심각한 건 이런 사고가 집단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명이 아닌 캠프 전체라는 거죠. 윤석열 후보 개인의 한정된 심리 상태를 넘어서 캠프 네. 인사들이 지금 공유하고 공감하는 지경으로 나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캠프가 기민하게 대국민 소통을 하리라 기대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참격이잖아요. 하하. 아니 그렇죠. 그리고 더 문제는 후보님 아니되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캠프 인사들이잖아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후보님 아니되옵니다가 아니라 후보님은 좀 비켜서세요. 저희가 대신 얘기해요. 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대신 신경 안 쓰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윤석열 캠프를 휘감고 있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번에 다른 사례 개 사과를 둘러싼 논란이 있잖아요. 네. 개 사과에 대한 소통법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나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자기 위주예요. 자, 개 사과 논란에서 불거진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고 그러니까 듣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답변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지금 그 내용과 후보의 배우자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입장은 사진을 찍은 사람, 관리하는 사람, 인스타그램 전담 실무자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뉴스공장에서 윤희석 공보특보가 했던 대답이에요. 네. 또 하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이제 그런 소소한 문제에 대한 논란보다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윤석열 후보께서 어쨌든 말 실수를 했다. 그 뭐라고 질문을 하셔도요. 어쨌든 우리 후보께서 이게 말씀을 하면서 이 전두환을 끌어들여서 이 예시를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거듭 이렇게 후보 참모 입장에서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김경진 대외협력특보가 어제 최강 시사에서 했던 답변인데요. 네. 자,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두환 관련 발언에 대해서인 거고 개 사과와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김경진 특보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소소한 문제에 대한 논란보다도 하면서 일축하고 넘어가 버려요. 예, 넘어갑니다.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가 버려요. 네. 그다음에 윤희석 공보특보 지금 답변 보세요. 그냥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이해하세요. 여기까지만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해석하세요. 이런 지금 네. 취지의 지금 답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 발언이잖아요. 그다음에 선택적 소통이잖아요. 또 듣고 싶은 사람만 듣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만 이해해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관없다. 자기들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싶을 말만 앞세우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임의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소소하다. 네. 우리 그거 이야기하기 싫다. 안 하겠다. 이렇게 임의로 가치 판단을 하거나 아예 외면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의 소통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네. 그래서 판단은 우리가 해. 음흠. 내지 판단은 내가 해. 그잖아요. 내가 내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하고 네. 아니면 안 해. 안 하고.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설명할 이유도 없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일방향으로 소통되고 권위주의적인 모양새다. 근데 이런 거기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권자 국민인 거예요. 국민이라는 거죠. 문제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유권자 국민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국민이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확대 해석은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네. 그 다음이 사실은 더 문제인 게요. 자, 지금은 국민의 한 표를 소중히 여겨서 어떻게든 그 표를 걸어모아야 되는 처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없는 소통 의지를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그렇게 그 짜내도 부족한 판에 소통 아니라도 있는 척 해야 되는데. 그런 네. 판에 저렇게 권위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이 국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도 이런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된다면 근데 이건 있잖아요. 예. 가지 않은 길과 그래서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겪은 일이에요. 그 뭐냐면 윤석열 후보 본인이 감옥에 보낸 박근혜 씨의 경우가 그랬어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잘 봐요. 네. 기자회견 변변 한 번 하지도 않고 저는 지금도 인상에 기억에 남는 게 가뭄에 콩나됐던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어봐요. 네. 혹시 그러니까 저기 청와대 뭐 비서들로부터 그러니까 내지 국무위원들로부터 대면 보고 안 받느냐 그랬더니 뒤에 배석해 앉아 있는 참모들 돌아보더니 꼭 그래야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거 기억납니까? 다 기억납니다. 예. 박근혜의 소통법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은 장막에 가려져 있었고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막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뭐 최순실 등등이 있었다는 거죠.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죄를 했고 그래서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예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잘 봐요. 윤석열 후보 본인이 내지 그리고 그 캠프에 계신 분들이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소통이라는 측면에 지금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자, 국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국정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거는 국정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임 받은 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임한 주체인 국민이 물으면 그러니까 소상히 응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으로 이건 내가 판단해. 그래서 알릴 건 아니고 아니면 안 알릴 건 안 알려. 이렇게 되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뭐냐면 일방적 공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보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나왔던 대국민 소통법이 다 이런 것이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던 그런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이것이 다른 시기가 아니라 아직 경선도 끝나지 않아서 목마른 사람은 윤석열 후보 본인인데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소통 방식을 쓴다는 거는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이거 과도한 걱정입니까? 아니요. 과도한 걱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고발 사주가 어쩌고 이게 건건에 대해서 뭐 유불리를 지금 따지고자 그거가 이런 말씀, 맞고 안 맞고 이런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그잖아요. 네. 시작은 또 개소리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지하네요. 마지막은. 그렇죠. 이거는 어떤 정치인들도 좀 들어봐야 될 얘기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죠. 예.
소통이라는 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을 뭘로 보는지를 한번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딱 그거잖아요. 네. 응? 아 갑자기 제가 혼나는 기분입니다. 네. 제가 혼나는 기분이에요. 목소리가 올라가네. 아니요, 좋습니다. 응. 옳은 말씀인 예. 것이라고 보고요. 네. 김명찬님 이런 글 주셨어요. 1만 보고 있는데 좋아요가 이게 뭡니까? 뭡니까? 좋아요 먼저 좀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라고 지금 당장 눌러주십시오. 제가 아니고 김명찬님께서 네. 주신 글입니다. 음. 시그니처님 한동훈 휴대폰 비번 열리면 윤석열 혐의 나오나? 글쎄요. 일단 그건 열어보고 나서 열어봐야 되겠죠. 네. 또 구속영장 기각할 것임 뭐 이렇게 또 YTH님도 주셨고요. 나마스테님이 꽁의 머리 박기가라는 표현이 너무 점잖다고 또 그래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게요. 네. 공수처가 수사가 왜 이렇게 늘어터졌냐 이미 많이 늦었다라고 네. 폴킴님께서도 주셨고요. 희망의 대한님이 1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진심인가요? 눈 가리고 아웅. 이분도 정확하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허장성세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네. 아,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약한 모습 보이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많지 사실로 어떤 국민들 뇌리에 그러니까 간주될까봐 오히려 이럴 때 세게 나가야 된다. 일부러 세게 나다. 그러면 세게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쓸 정도로 이건 택도 없는 얘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른바 무시 전략. 그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무시일까 외면일까? 이걸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외면이 아니라 무시인가? 그래서 허장성세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례에서도. 다른 사례에서도 겹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외면이냐 무시냐를 떠나서 네. 이거를 감행하는 가장 기저에 있는 태도가 더 본질적인 문제다. 이 점을 지금 저는 제기하고 있는 거죠. 태도가 더 문제일 것이다. 네. 국민을 뭘로 보느냐는 얘기를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초록칩 라테님 사과는 안 하는 윤석열, 버럭만 하는 윤석열. 오늘 얘기를 듣고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봐봐요. 이렇게 하다가 또 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다니까 캠프에 입장문 내놨죠. 네. 입장문 내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왜 경선하고 있는데 하느냐. 이거 대선 개입 아니에요. 되게 화가 났습니다. 그냥. 그 얘기만 또 하고 있는 거. 뭐냐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선택적 입장만 내놓고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캠프가 입장을 내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무엇이냐 1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의무감 있게 소상히 소명하느냐 저는 오늘 오로지 이 기준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잖아요. 손상수님께서 갑자기 김종배 진짜 잘생겼다라고 글을 주셨네요. 뭘 갑자기요. 갑자기요 이거는. 항상. 계속 이런 글은 없었어요. 저번에 박지훈 변호사가 더 잘생겼다는 댓글이. 근데 진짜가 눈에 띄어요. 진짜 잘생겼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역설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반어법입니까? 아닙니다. 예. 뭐 본인 생각이시니까 손상수님. 네. 넘어간다 진짜. 아니요. 갑자기 글을 쓰셨길래 제가 또 읽어드리잖아요. 무심한 가로수님께서 라디오에서 원희룡의 데시벨도 컸는데 여긴 유튜브인데도 소리가 잔잔하네요라고 하는데. 뭐 제가 원래 그래요. 네. 그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제가 아내랑 어디 가다가 정치인싸? 라디오를 제가 저기 MBC 라디오를 매일 거의 듣습니다. 가급적이면 맞춰 넣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걸 듣다가 이 사람 돌았나 이렇게 했어요. 제 와이프가 뭔지 잘 모르니까 저는 알고 이제 듣고 있는데 와이프는 딴 일 하면서 그 제가 뭐 천하람 변호사 나오잖아요. 천하람 변호사 나오고 또 우리 PD가 하는 거라서 너무 와이프 놀라가지고 좀 크게 해봐라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일이 다 있는 건데 근데 우리 PD가 지금 하는 프로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PD한테 문자도 보내고 했었는데 뭐 지금 뭐 이 사람 뭐 했나 이거는 네. 그냥 우리 박지훈 변호사의 평가가 아니라 네. 그냥 그 청취자로서 그리고 제가 아니고 저희 처입니다. 제 처. 그러니까 청취자가 그냥 그 일감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방송 사고 난 줄 바랍니다. 알고 저희 처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 기다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김웅은 왜 소환을 안 할까요? 김웅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소환도 아마 공수처가 이래저래 힘든 것 같아요. 불러도 안 오죠. 또 무시당하죠. 또 시간 끌어가지고 혹시나 사건 조사가 정말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위기에 빠지니까 그래서 영장을 빨리 구속영장으로 간 것 같은데 시간을 안 지켰는 게 구속영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꽁은 먹힌다는 게 문제인데 홍준표한테 먼저 먹히려나? 둥글레님이 지금 글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거는 꽁이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죠. 지금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은 네. 국민의 의혹의 시선에 대해서 소상히 소명이 된다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오늘 제가 이제 비유했던 그 매는 매가 국민이죠. 매는 네. 국민인 거죠. 네. 꽁은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캠프라면, 캠프라면. 그죠? 홍준표 후보가 아닌 거죠. 매는 네. 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평가를 하겠느냐? 저는 본인은 좀 그걸 좀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식님 글인데요. 저도 좀 윤석열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안 하니까 또 취재를 거의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맞아요.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언론이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느냐라는 지적질도 안 하죠. 지적질 지금 우리 모털도사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선거 때만 주인이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 기만적이다. 이런 식으로 독설을 내뱉은 분도 계시는데 네. 선거 때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국민이 취급받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론이라도 제대로 좀 보도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자, 내일 사법농단 시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 그러니까 딱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날 거고. 영장이 되고 하면 저는 네. 도이치모터 사건을 지금 참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 뭘 일관되게- 하고 있는지 그냥 일관되게 파시네. 네. 답답합니다. 그거랑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요. 윤석열 쪽에 수사가 조금 진행되는 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네. 자, 내일 사법농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